예전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불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불이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불이 다 꺼지고 나면 불 꺼진 아파트의 잔해는 처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아직 폭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아파트 가격이 거품을 머금고 하늘로 성천하는 일들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예전처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예전처럼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로 가격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까지 많은 영상 속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었고 예전 흘러왔는 동향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고액의 연봉자들이 있지만은 미친듯이 아파트에 투자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까지 아파트에 투자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투기로 만들어진 거품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누군가에 의해서 군중심리로 만들어진 이와 같은 아파트 가격 다시 한번 과연 투자를 할까요? 물론 전문적으로 아파트 투자를 하는 투기 세력들이나 이와 같이 투자를 하면서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겠지만 현재와 같이 거품으로 만들어진 아파트 가격 다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지 예전처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중고점에서 구입하게 되면 회복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전 국민이 많은 아파트에 투자 투기를 하고 실제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폭락하고 하락하는 상황들을 현재도 겪고 있고 많은 경험과 지식이 없이 뉴스나 신문 매체 그리고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가 큰 손해를 본 사례가 대표적으로 피부에 와닿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었죠. 그리고 이 미분양은 2007, 8년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갔지만 결국은 물량의 장사가 없다고 12만 가구까지 물량들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07, 8년도, 10년도까지 전국적으로 대부분 혁신도시 보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보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그만큼 많이 매입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농지, 저렴한 상가주택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일부 미분양 해소가 계속해서 되면서 또 정부에서 아파트 매입을 해준 사례도 있었죠. 그러면서 물량이 좀 감소하기는 했었지만 계속해서 평균치를 찾았지만 현재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이 미분양 물량이 정말 제대로 된 미분양 물량일까? 예전 영상에도 말씀해드렸지만은 지나고 난 뒤에야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지만은 현실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100%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이 줄었다 그리고 줄고 있다 이런 데이터로만 봐서는 절대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되는 시점에서 대부분 계속해서 마이너스 P가 증가하고 있고 준공 후 악성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이 아파트 구입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50에서 70% 가까이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고 있는데 현재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갑자기 아파트 매물이 폭증하고 있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투자 투기로 구입했는 아파트들 금리에 지쳐서 팔고 30, 40% 대출이 아니라 50%, 70%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출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을 팔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다시 다른 주택으로 아니면 다른 상가나 원룸 빌라 아파트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세월이 지나서 금리가 하락하고 대출 규제가 일부 풀린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비싼 아파트를 계속 구입할까요? 그리고 그 아파트 가격이 예전과 동일하게 2배, 3배씩 가격이 뛴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물론 재개발, 재건축, 돈이 풀리게 되면 다시 한번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번 잘못된 투자로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겁이 나서도 다시 한번 투자를 안 할 것이고, 일부 세력이라고 불리는 유튜브를 하는 강사나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또 한번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작은 인원으로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도 문제고, 공급이 많다는 것도 문제고, 전 국민이 투자를 했다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열광하다 보니까 거품이 끼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아파트를 구입했고, 대부분 실거주를 위해서 구입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구입으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대부분 구입을 했습니다. 분양권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현재 세계 경기와 한국의 경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횡보를 하는 것이지,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와 같이 아파트 가격이 2배, 3배 이상 2억짜리 아파트가 5억, 6억이 가는 사례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의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뛰면서 일명 소도시의 아파트 마찬가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지만 현 상황에서는 하락이 아니라 폭락할 수 있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엄청나게 많은 상황들이 남아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부도, 그리고 은행들의 잘못된 PF 대출로 인해서 손해보는 부분들, 그리고 만기가 돌아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전세가 만기가 되고 잘못된 갭 투자로 해서 경매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상황들,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요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락하는 상황은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 3, 4년, 4, 5년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들이 해소가 되고 대부분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예전 올랐는 가격을 대부분 반납하고 다시 한번 횡보해서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로 돈을 벌었는 사람들은 또 한번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시간들은 10년에서 15년, 많게는 20년까지 걸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 한 번에 재개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고, 분양권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고, 모든 것을 내 손바닥에 얹어놓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잘못된 투자를 하다가는 또 한번 손해보는 것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물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 미분양이 해소되고 경기가 살아나는 이유는 대부분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보상금이나 산업단지 보상금, 다양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돈이 돌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도 없고 보상금이 나올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회전하고 돌아야 되는데 그 돈들이 대부분 정발되었고 정부의 곳간도 비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투자는 개점 휴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